최근 군사무기 분야에서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포스 L70이라는 이름의 40mm 대공포인데요. 한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전통적인 대공포가 21세기의 새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리얼 웨폰에서 확인하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100만 구독자 달성에 아주 든든한 힘이 됩니다. 스웨덴에서 개발된 보포스 L70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보포스 L60의 후계 모델입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된 매우 오래된 무기죠.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운용됐는데 우리나라도 다양한 해군 함정에 이탈리아제 다르도 2연장 포탑 또는 이를 국산한 노봉 포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쓰고 있는 셈이죠. 참수리 고속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이 대공포의 함상형 단장 버전을 주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K-21 보유형 전투장갑차 역시 L70을 기반으로 개발된 국산 K-40 주포를 장착하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꽤 깊은 무기죠. 참고로 L70에서 이 숫자 70은 구경장, 즉 포신의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L70, 즉 70 구경장은 포신이 이 40mm 구경의 70배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포신이 2.8m에 달한다는 이야기인데 긴 편이죠. 이게 무기의 역사가 오래된 편이다 보니까 이미 도태시킨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꽤 많은 나라가 이 포를 현역 방공 무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더욱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사실 대공포는 그 자체가 구식이 되어간다는 인상이 강했지만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대공포의 첨단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신개념의 대공포들이 하나둘씩 등장했고 이게 사람들의 주목을 끈 거죠. 그 선두주자가 바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35mm의 웰리콘 대공포 체계지만 스웨덴의 보포스 L70도 이에 질세라 꾸준히 개량을 이어오며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mm가 재조명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35mm든 40mm든 대구경 대공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드론 같은 신종 위협의 등장 때문이죠. 이 35mm 웰리콘 체계는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됐는데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40mm는 강력한 화력과 폭넓은 운용성 면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또 구경이 크니까 40mm 쪽이 35mm보다 탄의 위력이 더 강한 건 물론이고 이도 기존의 여러 나라에 퍼진 탄약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특히 L70 기반의 체계는 단일 포신 구조의 운용 방식도 단순해서 필요할 때는 반자동으로 또는 독립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과 분산 배치를 중요시하는 해병대 같은 부대에겐 실용적인 무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강한 파괴력과 긴 사거리도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유효 사거리는 약 4km, 고폭탄을 사용할 경우에 상당히 넓은 살상 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탄속도 빠른 편이라서 철갑탄을 사용하면 1, 2세대 정도의 구형 주력 전차 정도는 정면에서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높은 관통력을 가진 것도 장점인데요. 실제로 K-21의 주포라면은 T-55나 T-62 정도의 전차와 붙어도 정면에서도 붙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이 L70에 3P 신관을 적용했는데요. 이 3P 신관을 말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소개한 스카이레인저 체계적인 어헤드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포탄에 사거리 데이터가 미리 입력돼서 딱 그 거리만큼 날아가서 공중 폭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어헤드는 포구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3P 신관은 약실 주변에서 데이터를 받는다. 이 정도 차이는 있죠. 어쨌든 3P 신관의 도입으로 보포스 40mm 기관포도 현대의 대공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스웨덴 육군은 별도의 자주 대공포를 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포가 장착된 CV-90 장갑차 일부 차량에 레이더를 달아서 자주 대공 차량처럼 운용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 포를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들 역시 대부분 3P 신관이 적용된 버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군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요? 예. 원래도 이 해군용의 함재형이 오랫동안 쓰였지만 최근에 스웨덴이 개발한 새로운 버전인 마크4 모델이 유럽 국가들이 함정에 탑재되기 시작한 건데요. 최신 사통 장치와 3P 신관이 연동되면서 이제는 항공기뿐 아니라 대한미사일 유격 능력도 갖췄고요. 무게도 2.3톤으로 줄어든 데다 배에서 이제 선체 아래를 뚫고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경납고라든지 함상 구조물 위에 그냥 얹으면 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소형 함정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이 마크4를
트럭에 탑재한 자주대공포 형태로 개량해서 스트라이드 마크 2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중 폭발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도 높은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속연구 개발 사업으로 기존 40mm 대공포 체계를 응용하는 거점 방어용 무인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이 40mm 대공포 체계는 워낙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확도나 대응 범위 같은 면에서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현대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기존 체계 그대로로는 대응력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북한은 무인기 전력을 꾸준히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소형 드론을 실전 배치하는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 군도 이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방공 수단을 갖추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이런 긴급 소요에 따라서 한화가 40mm 자동 대공포 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개발 중인 새로운 체계는 기존의 함상형의 노봉 체계, 그 노봉 체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광학 및 열영상 추적 장비, 그리고 레이더 연동 같은 첨단 장비를 접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21에 사용되는 복합 기능탄까지 사용해서 드론 요격 효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현재의 위협에 맞게 진화 중인 40mm 대공포, 클래식하지만 스마트한 전력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몫을 해내며 앞으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낼 것 같습니다.